우리는 정체성이 있나요? 없죠. 꺼졌으니까. 이때는 그러면 존재가 있다가 존재가 사라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다 연소하는 거죠. 그럼 존재라는 것은 변한다. 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죠? 존재가 항상 고정되지. 분명의 존재라는 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존재를 고정시키지 않고 존재를 느낀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떠한 시간에서 어떠한 시간까지를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물이 흘렀다라고 존재감을 느끼지 않았죠. 그러려면 상류의 사류까지 어느 지점까지 흘러갔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딱 고정시켜놓고 이것은 흘러간 거라고 딱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인식했던 범주를 잡아놓고 저 사람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존재는 고정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존재를 우리가 느낀다는 거는 어떤 범주 안에서 내가 인식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잖아요. 갈로치기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네요. 갈로치기를 해서 이것은 흘러갔다, 이것은 머물지 않았다라고 인식하죠. 실제적으로는요, 그 머물 수 없는 것을 유한화시켜서 고정시키는 행위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부분은. 그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철저하게 고정하려는 작용으로 보통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저만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대부분의 철학자들도 어떤 얘기를 한다면 존재라는 거는 고정시키는 작용이다. 우리가 심지어 들어가면 뭐 존재가 스스로가 뭐 있냐 없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존재는 고정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리예요. 만약에 존재가 변한다면 사실 그 말에는 있냐 없냐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항상 있을 수 있겠으면 언제든지 항상 없을 수 있으니까. 그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있냐 없냐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고정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을 물을 흐른다라는 정의로서 고정시키려고. 고정시키는 거죠. 예. 어느 정도 물을 흐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요. 사진 딱 찍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내가 느껴진다고 느껴지는 것까지를 갈로치기를 딱 해놓고 이것은 물이 흘렀다고 인식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행위를 존재라고 해석할 때는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존재한다고 해석하라고요. 움직이는 거는 갈로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존재를 보통 고정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고정화시키기 때문에 이 존재가 있나 없냐 얘기를 또 다시를 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뭐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현상은 발현된 거다. 재밌는 건 그것도 고정화시키기 때문에 마음도 고정화되는 거고요. 아, 그렇지 않다. 존재라는 거 없다 해서 완전 뭐 불가지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뭘 한다면 우리가 존재를 인식한다, 인식하지 않는다 행위는 철저하게 고정시킨 행위에서 나와요. 그거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존재라는 개념에서는 존재는 우리가 명사로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존재는 철저히 동사로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고정시킨 행위를 하기 때문에 동사를 명사한다는 거 얘기를 해요. 저는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요. 네, 일단 그 얘기를 원래 다음 얘기로 이렇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기억이 없으면요. 기억. 그러니까 아까 불이 타오른 것도 얘기했듯이 불이 타오를 때는 이것이 그냥 장작만 있다가 이것이 불이 붙었다가 사라지는 것도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붙었다가 꺼졌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존재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과거의 기억에서 현재와 연결시키는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짜서 거기에 존재가 이렇게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존재는 시간하고 굉장히 관계가 큽니다. 존재는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네, 옛날에 할 때도 존재와 시간 하면서 이렇게 책과하게 썼는데, 그렇지. 이 존재 없이는 시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 없이는 존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은 동일성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 안에,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있다 치잖아요. 요것이 존재입니까? 존재.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낍니까?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사진이라고 느끼겠죠. 예.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아 여기 사람이 3명이 있다. 사람이 3명이 있다는 우리의 어떤 과거 기억에서 사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찍어서 현상을 기록하는 어떤 도구고, 이 사진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현상을 찍었을 것이다. 그 찍은 것은 바로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따라왔을 때 이 사람들의 존재성이 그때 확립이 되지, 그 이전에는 이건 단순한 사진 한 장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것처럼
왜냐면 사진 속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사진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존재성이 바로 이렇게 딱 눈에 안 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은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가 꼭 필요한데 이 둘이 같은 선상에 있다. 라면 이것을 인식하려면 인식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인식. 아까 오감이랑 예, 이 오감과 육식에 의한 이 인식을 봤을 때 이 인식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만 사실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식이 사실은 존재나 시간보다 더 상에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사진을 봤을 때 그 정지된 사진을 아 저건 사람들 3명 있구나 느끼려면 이 사진은 정지되어 있는 거지만 나는 그걸 인식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 자체는 시간성이 없지만 얘를 인식하는데 시간성이 걸리는데 그 시간성이라는 것이 있어줘야 인식이 되는 거, 인식적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것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는 철저하게 시간성과 이게 있어요. 이게 미묘한 관계인데 여기서는 상위 개념이라 하면서도 또 시간과 존재 함께 움직여요. 이 특징이. 일단 일단은 요 상황에서는 요 정도는 얘기를 하는 거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좀 더 다른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게 논란을 겪는가 하면 인식과 시간과 존재를 존재한다고 여겨요. 실제로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있다고 생각해요. 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심리 상담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정하게 어떤 개념이 분명하게 이것이 딱 존재해서 이것이 확실히 딱딱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묘하게 범주적인 문제에서 굉장한 어떤 오류가 많아요. 모든 어떤 개념들 자체는요. 나중에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상위 개념이면서 이것이 존재할 시간이 없으면 또 인식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이제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존재라는 것이 이제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 있다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있음이 있어야 없음이 있고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있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거 말은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있죠. 이렇게 하면은 없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있어요. 유아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우리는 다 성인이니까 어떤 손에 있던 거를 단체가 내렸어도 아 손에 이제 저기 아래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지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죠. 그쵸. 그런데 이 장면만 보세요. 있다가 여기 칠판만. 네, 없다. 저 공간은 없죠. 그 손가락에 가르치는 그러니까. 공간은 없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칠판이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식은 원래는 그렇게 돌아가요. 기억이 없으면. 그러니까 애초에 없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래는. 이게 있었다가 이게 있었던 것이 우리 기억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내리면 없다라고 얘기하지. 원래는 이게 있었다가 이렇게 하면 지금 칠판이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떠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여기 컵이 있다. 근데 컵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냥 탁자가 있는 거지. 컵이 있었는데 없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원래는. 컵에 집착하면 이제 컵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고, 존재성을 두고 그러니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 컵이 있었다, 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식하는 그 존재 자체만 우리가 꽂혀 있으니까요. 꽂혀 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존재라는 것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있다, 없다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이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눈을 감아 안 보인다 얘기하죠. 근데 눈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어둠이 보여요. 검정 배경. 조명 비드. 예, 원래는 눈꺼풀 안쪽을 예, 보는 거. 눈꺼풀 그렇죠. 안쪽 보죠. 보여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는 보고 있다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고 있다가 눈꺼풀 안쪽 봐요. 그거는 자기가 목적을 두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나는 세상을 보고 싶은 거니까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고 말하는 거죠. 예, 그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존재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그래서 포커스를 존재되어 보고 있다.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인식한 것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는 것이 자동으로 된 거고 이게 바로 존재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따로 이렇게 원래 같으면 이걸 따로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수업을 강의를 해요. 하거든요. 네. 원래는 존재 따로 시간 따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 우리 인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식이란 무엇일까? 인식이란 무엇일까? 인식이란 무엇일까? 그래 우리가 인식하는 뭐예요? 내가 인식한다.
요게 꼭 붙잖아요. 내가 인식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는 이 꼴이죠. 그래서 나는 인식. 이해되십니까? 나는 인식. 그쵸. 나 이거로 인식. 네, 맞아요. 네, 한마디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둘을. 네. 근데 나를 아는 것이 그러면 그 뭐예요? 인식을 하는 거. 인식하는 거. 네, 인식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나를 아는 거.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일까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도 뭐 분분하고 논란도 많고 사실 이거는 맞았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증명하기가 힘든 거죠. 증명. 왜냐하면 다들 하나의 견해로서만 존재하게 돼요. 여기서 증명을 할 수가 없다. 이 견해 중에서 힘이 좀 있으면 믿을 만한 견해일 거고요. 힘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 저 노숙자가 나는 뭐다를 얘기하면 이건 별로 안 믿을 만할 거고. 조직표 보내야지. 저 나사에서 나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최근에 뭐였지? 신의 입자. 힉스. 그 힉스 입자. 힉스 입자 들어보셨어요? 이 힉스 입자 발견했다 얘기하잖아요. 이 힉스 입자의 정의가 뭐냐? 이제 형태가 없고요. 무게도 없고 이제 질량. 색깔도 없고 질량도 없고. 질량도 없는 무언가예요. 이게 뭘까요? 글쎄. 그건 생각이지 않아요? 개념. 맞아요. 개념. 개념. 그렇죠? 개념이. 맞아요. 그럼 이 개념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요? 있는 거죠. 없는 거. 아니. 잠깐만, 힉스 자체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질문에서 개념이라 있는 네.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숫자 개념이라는 3을, 거는 숫자 3을 생각하세요. 숫자 3이 개념이죠. 숫자 3을 지우면 숫자 3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지. 원래 없는 거죠. 자, 원래 없는 이 거예요. 힉스가 어떻게 원래 보고가 됐냐면요. 네.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물체가 있다. 요 물체가, 이 원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량을 뭐 237g인가, 뭐 0.230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갖게 되더라. 그러면 분명히 질량을 부여하는 무언가 입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려 해서 입자 가속기를 막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에 분명히 이 언젠가 보니까 질량이 이렇게 부여가 돼. 그래서, 이것이 부여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다른 입자는 없어. 그냥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질량이 부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질량은 부여됐다. 질량이 부여된 거 보니 이 힉스 입자라는 것은 있을 것이다. 하고 발표한 게 힉스 입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힉스 입자의 존재 가치는 질량을 그 입자의 질량을 부여해주는 무언가 정도인 거네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증명을 하고 싶어도 이 힉스 입자 자체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 잘 들어보세요. 형태도 없어요. 무게도 없고 색깔도 없고 질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 무게니까 저 뭐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것은 굳이 말하자면 요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래 같은 의미거든요. 단지 이것이 질량이 증가되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서 이 힉스 입자라는 것을 존재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예예요. 힉스 입자가. 그런데 이것을 저 어디더라 하여튼 무슨 과학 연구소 어디서 이제 힉스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은 다 힉스 입자 있는 줄 알잖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원래 힉스 입자를 다 부정하지. 일반적으로.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질량이 물질 자체 개고유적 성질. 그 쿼크도 질량이 다 있는데 그걸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질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이제 좀 선구적 과학자들은 이렇게 실험 영역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있다 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힉스 입자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찾아야 된다고 또 입장을 쏘돌리고 있어요, 지금요. 사실 그래서 이걸 근데 우리는 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왜냐면 믿을 만한 과학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실험도 믿을 만하게 했기 때문에. 실험도 믿을 만하게 했으니까. 그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원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게 돼요. 그래서 존재도 그런 식으로 많이 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사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나라는 것은 불분명하죠. 일단 이건 확실하죠.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뇌, 아니면은 심장, 아니면은, 우주에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불교에서는 우주에 있다 가끔씩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뇌에 있다 해서 뇌 하나만 딱 꺼내갖고 이거 딱 놔두면 이게 과연 내가 될까? 이거는 뭐 아직까지 실험해 본 사람 없는 것 같지만 과연 그걸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의 자아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진다면 그거는 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거 트랜센던스인가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분리된다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 보시면 트랜센덴스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뇌를 옮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기억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이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입력하고 기억을 하나하나 입력해서 여기다 다 전송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죽었어. 이 사람의 정보만 남아있죠. 정보. 모든 정보. 카피본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카피본이죠. 근데 그 카피본으로서 이 사람 다 깨어났어. 뭐냐, 정보로서, 컴퓨터로서. 이 사람은 자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 카피본 정보로서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는가? 물론 새로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정보가 나는 나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만약 복제본이 생겼어요. 제 문제는요? 예. 제가 그대로 있고 그럼 그대로 그건 있다고 그건 좋아요. 그게 더 좋겠네. 그대로 있다. 저도 있고 걔도 있으면 걔는 걔고 저는 저도 그럼 각자가 다른 자아를 갖고 있다. 다른 자아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 정보도 그 사람 그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카피본 정보로서의 자아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죽고 네. 복제본만 살아있어요. 그건 네. 뭐예요? 걔도 그러니까 저런 것처럼 이제 저랑은 다르지만 걔가 만약에 이제 저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나는 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 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지만 그럼 선생님 저 이거네요. 입장에서는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 육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여긴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굳이 따지자면은 그런 물리적인 존재를 빌어서 이제 그 외부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외부 세계에 있을 수 한마디로 있는 말하면 나는 정신이다. 그쵸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 아파. 근데 물리적인 걸 빌어서 외부 세계 존재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말로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매체가 없다면 저는 그 세계에 존재한다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철저히 외부의 어떤 사람부터 증명이 되는 꼴이 되는 거네요.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상관이 있겠죠. 근데 존재라는 건 원래 자기가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영이나 또 이제 물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소파를 만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소파를 만질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만 둥둥 떠다닌다면 그거는 이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꿈꿀 때는 어떻습니까? 꿈꿀 때요? 예. 어떤 걸? 꿈꿀 때는 내가 이제 이것을 육체는 안 움직이지만. 육체는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생각만 만들어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만 둥둥 떠다니는 거하고 같은데 그때는 나라고 인식을 합니까? 전 꿈꾸는지 몰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꿈을 꾸면 되게 저는 생생했거든요. 생생해서 그렇죠. 또 다른 육체를 만들듯이 마치 움직이는. 저는 꿈을 꾸면 약간 영화 보듯이 꿈을 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인물로서도 들어가 있고 관찰자로서도 들어가 있고 그런 느낌? 그럼 어쨌든 내가 있긴 있는 거네요, 꿈속에. 꿈속에 있지만 그거는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일단은 제가 꿈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 세계가 아닌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꿈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린 만약에 인식을 한다 하면은 인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가 좀 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볼 수 있을까?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밑에 있더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야 나 자신을 보는 거야. 내가 나를 비추는 거죠. 생각으로서. 네, 그게 그거는 명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내 생각을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이걸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선생님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네. 내가 볼 수 있는 건 내 육체겠죠. 내 육체를 어떻게 볼 수? 그러니까 내 육체 중에 내 얼굴 만약에 내 눈으로서 내 눈을 본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는 거. 거울을 통해서 2차적으로 보는 내 거죠. 눈을 그러니까. 통해서 나 자신을 보지는 않는 거지.
눈 자체는 못 보죠. 그게 어려워. 눈이 눈을 못 보죠. 네. 내가 내 육체를 벗어나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마치 나아가다.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내 손가락 끝으로 내 손가락 끝을 만진다고 같은 얘기예요. 아니, 스스로 손가락 스스로 못 맞추는 아, 거죠. 진짜 우리 너무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들으시지 말고 이게 편하게 이게 어떤 왜 들으시면 이게 어렵다면 이제 개인적인 저는 이랬습니다. 이 강의를 뭐 딴 데도 우리 전에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공통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의사이신 분들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의사신데 듣는데 어떤 분위기였다면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도 많이 보고 무신론에 대해서도 좀 알고 뭐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걸 아니까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깔고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막 충돌이 많은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냥 과학 신봉자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뭐, 그 무신론은 좀 약간 다르 뭐, 예를 들어서, 그 호키스 박사인가? 그런 사람들은 약간 무신론이라 하는데 자기가 결국에는 신으로 도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랑스 쪽에는 조금. 세상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 내가 신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회귀하자. 이런 식으로 보는 쪽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걸 좀 하나하나 탐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맞는가 그런가를 보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는 어떤 문제점이 생겨. 아까 쌤 얘기했듯이 그냥 쌤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아까 전처럼요. 편하게 느끼듯이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맞다 그러다로 논쟁하기 이게 말 그대로 그게 논쟁이거든요. 논쟁은 사실은 그 쌤 마음에서 한 거죠. 그 당시 그 쌤 마음에서 나중에 논쟁하다가 뭐 아이고 이건 꼬투리만 잡히는 거 같고 아유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오시더라고 그때부터는. 뭔가 증명한 게 좋아하는 과학자 스타일 같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내가 믿고 그렇죠. 있던 것을 부정당하는 느낌. 예, 부정당한 느낌인데 그 부정당한 느낌에 대해서도 솔직히 얘기하고 좀 하면 참 좋은데 어떤 부분이 부정당한 느낌입니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 요보다는 자기도 갈등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차피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를 쭉 6주 동안 나가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의심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솔직히 빨리 얘기를 하고.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의심을 어떻게 갖고 뭐 사실 갖고 듣는 것도 문제는 없지만 그게 있으면 그 의심을 타파하고 다시 가는 것도 그 방법이기도 하고 혹은 정말로 내 생각이 맞다 싶으면 그걸로 이제 내 생각이 맞다는 걸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듣는 사람들도 다 많을 테니까 다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다른 이제 그 의사 선생님 같은 분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그분이 과학 신봉한다 한다 이걸 떠나서 이제 그 선생님 같으면 이것이 옳은 걸 찾느냐 그런 걸 찾느냐는 부분에서 막 계속 끊임없이 갈등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되게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생긴다. 오히려 쌤처럼 느끼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더 괜찮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손가락 끝을 맞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내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칙적인 거라서 내가 그래서 나를 본다라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본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한다면 이제 상담할 때 상담가 개인은 항상 상처 입은 상담가가 되어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제야 쪽 상담가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이제 대체를 하시는 분들도 개인은 치료를 못 해요. 결국엔 타인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더라고요. 환자를 통해서 나의 성향을 알게 되고 환자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항상 한 번 있어요. 상처받은 상담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를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인식한다면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인식될 수 없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나는 인식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인식한다면 내가 어떻게 인식을 될 수가 있을까? 사실 아까 힉스 입자 얘기한 건 사실 이거하고 같아요. 힉스 입자요. 이게 남에게는 질량을 보여주는데 스스로는 나는 질량이 없어요. 이게 안 되게요, 이거. 그거는 외부 세계랑 내부 세계가 인식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라는 것이 사실 없다라는 어떤 이 얘기를 한 뒤잖아요. 전제를. 예. 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가르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할 텐데 이 자아는 여기 봤을 때는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것의 기준이 자아인데 기준이 바로 나일 텐데 이 나를 먼저 찾아야만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그 뒤에 논할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건 정확하죠. 내가 나 자신한테 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죠.
그 나에 대해서 가면 잘 안다라는 견해가 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왜냐면 내부세 외부세 확실히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자기에 대해 명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에 그 대한. 기준점이라는 네. 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뒤에 이걸 나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이제 경험치로서 얘기할게요. 상담하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자의식이 과잉이신 분들요. 그런 분들 보면 자의식에 잘한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얘기해보면 자의식은 강한데 선생님은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이제 학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행위로서 얘기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참 그렇네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항상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내부 외부를 나눌 만한 그 기준이 되는 그 에고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자의식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내가 명확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더라. 그 부분이 정말 명확했으면 갈등이라는 것을 스스로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나는 무엇이다를 내가 말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나의 무엇을 궁금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그럼 수 있는 스스로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제 알려드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아니 그 입 밖으로 꼭 꺼내서 이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니고 스스로 그냥 말 안 해도 돼요. 나는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그냥 내가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나는 없는 나다.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나 이거는 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나라는 것은 그냥 뭐 이건 뭐라고 해야 할까? 이거 고유명사라고 해야 되나? 고유명사?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 그런 속성이 없는 거야. 속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나라에 대한 성질이 있는 건지. 나라는 것에 대한 뭐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나라고 느껴진다는 어떤 존재성 자체는 어떤 고정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근데 고정성이 대부분 부분적인 거지 이게 통합적인 나를 표현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통합적인 나라는 것이 그래서 분명한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통합적이라는 것은 이제 말은 이렇게 통합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가끔은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요. 나는 가끔은 슬프기도 하고요. 나는 또 어쩔 때는 학생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선생님이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걷는 것을 좋아하고 어떨 때 앉아서 쉬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게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한 거죠. 불분명한 거. 불분명하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뭐 머리만 봐도 머리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니까. 네. 그런 면에서만 봐도 항상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나도 계속 변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변화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화. 나는 변화한다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고정시켰을 때 변화라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나와 지금 컸을 때 나가 같은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지만 달라진 점은 분명히 예, 달라진 점은 있는데 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이면 뭐 속성적으로 조금씩 변한 거죠. 예, 그러면 그 같은 부분은 분명히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